관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이시고 마음의 사랑의 의원 원장님으로 일제대학교 외래 교수로 활동 중이시고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표창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센터장님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려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오늘 강의는 마음 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중독정신건강의학회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을지대학병원 윤재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든든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핸즈 프리데이라고 저희가 이름도 정하고 로고도 찾고 또 아까 이제 새도 날렸는데요. 손가락 새도 날리고 하는 거를 많이 고민하면서 만들어 갔는데 오늘 이렇게 모두가 동참해 주시는 결실을 볼 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이게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면 합니다. 제가 10일이라고 돼 있지만 뭐 하루에 하루든 모두가 같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날을 가져보자고 캠페인을 시작해서 일단 저희 가정부터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애들이 셋인데 아빠가 강의를 해야 돼서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할 건데 한 번만 해주라. 한 번만 해주라. 예, 따로따로. 근데 어렵습니다. 정말 그래서 억지로 어떤 특정한 날 시간 짧은 날에서 이제 해보고 했는데 중간에 친구들 확인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또 저도 또 업무상 또 확인해야 될 게 생기고 참 실제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핸즈 프리데이 하면 모두가 알고 있고 얘들이 오늘 핸즈 프리데이 날이래. 이거 오늘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아이들도 따르기가 좋고 싸움에 날 일이 없겠죠. 좀 이런 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취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조절을 못하는데 또 큰일 나게 신호대기 때 핸드폰을 치워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도 과연 얼마나 핸드폰을 손에 놓고 있을 수 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해야지 명분이 생기는데 실은 저랑 얘 엄마랑 야 자야지 핸드폰 내려놔 하면서 실은 넷플릭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시간 말고는 제가 보고 싶은 거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냉장고 뒤에 숨어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지가 지금은 금지를 하고 하지 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엄마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사용시간 줄이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해보고 있니? 그렇게 같이 상의를 하고 방법을 공유하면서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 사용 줄이자며 근데 친구들도 뭐야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다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캠페인이고 이게 좋은 문화다 라는 거를 같이 취지를 동참해야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계속 이름을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재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자녀 세대가 그래도 기존의 우리 부모님 세대와 다르다는 것을 일단 알아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은 이미 스마트폰이 있는 세상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아까 젖병이라고 비유했지만 정말 젖병 잡듯이 스마트 기기를 보고 자랐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 때는 온라인으로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도 확인했고 친구 관계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진짜 이런 적이 없고 우리 이러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은 대화를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자녀 세대 2010년대는 알파 세대라고도 하고 또 포노 사피엔스라는 시대라고도 하는데 이 세대를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또 같이 소통하고 협의를 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금지가 아니라 같이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가치라는 개념이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용이 싸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가 중요하고 그리고 양보다 질,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정보를 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조절하고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거를 얘들이 갖는 게 앞으로 시대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핸즈프리 데이를 어떻게 우리 해나가죠 하는 예시를 제가 이따 이렇게 안내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통상 일상에서 저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스마트 기기 사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지 몇 가지 팁을 조사한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플인데요. 제가 이제 이 기획을 하면서 몇 가지 어플을 써봤어요. 그래서 지금 정착한 거는 이 스테이 프리라는 어플인데, 어플별로 사용 시간이 제한을, 그러면 딱 핸드폰이 락이 걸리거든요. 그거를 네이버 1시간 어플별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걸 해보다 보니 그러니까 잘 안 쓰는 어플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네이버 1시간 다 쓰고 넷플릭스 1시간 쓰니까 또 유튜브 쓰고, 그러니까 이거 안 쓰던 것까지 막 웹툰까지 안 보던 것까지 막 쓰면서 하게 되니까 근데 장점이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해가지고 네이버, 넷플릭스 그 안에다 넣어버리면 엔터테인먼트는 하루에 최대 2시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세션이라고 해서 시간이 아니라 몇 번 들어간다, 몇 초를 들어갔어도 수시로 들어가면 할 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몇 세션을 들어갔나 이런 부분도 10회까지 세션 열어보는 거를, 어플 같은 거는 짧게 보지 않습니까? 브런치 글 쓴 것도 보려고 한다든지 카톡, 근데 어플을 열면 한 번을 쓴 거죠. 이런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많이 권장될 수 있는 포레스트라는 어플인데요. 요 어플은 이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이게 숲입니다. 이 숲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코인을 쌓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아이들에게는 목표 설정과 보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숲이 자라나는 거를 막 기대하면서 사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시간을 계속 10번을 설명해줘도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진료실에도 두고 여기저기 두면서 구글 타이머,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가격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도 나오고 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시간이 줄어가는 거를 볼 수 있는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두고도 막 해서 그냥 무시하고 쓰게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각적인 단서가 한두 개라도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 알람 설정인데 잘 때 되면 딱 그냥 꺼지게 해놓고, 물론 막 다시 켰다가 썼다가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기 어려운 거를 미리 세팅을 정해서 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를 수시로 사용하다 보니까 흐름이 끊기는 게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너무 자주 알림이 울리는 단톡방은 알림을 설정을 해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너무 안 쓰는 거라면 그 SNS는 삭제를 하고, 그리고 일정 시간을 정해서 한꺼번에 이제 내용을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마트폰 감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스마트폰 호텔이라고 이미 정했습니다. 그렇게 가정 내에서 어떤 이제 스마트폰 함을 만들어서 같이 비치를 해두면 좋겠죠.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용도를 분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로 노트북으로 태블릿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강의 듣고 수업 들어요, 찾아봐요 그러면서 딴 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를 분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용 태블릿은 다른 거 깔지 말고 게임도 삭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요즘 이북은 아이들은 잘 안 보지만 저도 이북을 따로 해서 책을 읽을 때, 전자책을 읽을 때에는 따로 태블릿을 안 쓰고 이북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오디오북이 요즘 또 유행하지 않습니까? 책을 읽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물보다는 들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틀어놓으면 잠자는 데에도 좀 더 자극이 덜 돼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간을 분리하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 방을 이제
사춘기가 되면 공부방 아이들 같이 쓰는 침실방 했는데 애들이 투정해가지고 내 방 주세요 해서 이제 각자 방으로 가니까 그 안에서 공부도 하고 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돌면은 노트북이 있고 영상이 틀어져 있는데 이거 왠지 보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이 진도가 나간 것 같거든요. 근데 숙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노는 공간과 공부하고 하는 공간이 분리가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는 게 유튜브가 뭐 워낙 이제 많이 보고 저도 유튜브는 진짜 보기 시작하니까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계속 추천을 띄워주니까 정말 이어져서 보게 되거든요. 근데 볼 생각이 없는 것까지 건너서 계속 보게 돼서 유튜브의 설정 쪽에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기록을 저장하지 않고 하는 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을 삭제하고 기록 추천을 하지 않는 쪽으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의도치 않은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쇼츠 네이버도 이제 따라하려고 하는데 짧은 게 대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짧은 영상이 아무래도 이제 중독성도 크고 그리고 어떤 뇌 자극,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썩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을 그래도 재밌고 빨리 끝나고 좋지만은 덜 보려고 의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특정 시간을 정해서 이때만 내가 영상을 본다라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역시 자기 전에 신청은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안 쓰려고 하기보다 할 만한 게 있어야죠. 특히 우리 자녀들은 할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안이 제시가 돼야지 덜 쓰려고 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성악 앙상블 오셔서 공연을 했는데 일부러 노래를 기획을 일부러 했습니다. 저희 행사에서 뭔가 노래 부르고 운동하고 그런 대체 활동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스마트 기기로부터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지 그냥 하지 않도록 하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제가 또 이거 대놓고 이름을 쓰면은 또 욕먹을까봐 약자로 썼는데 LOL 뭔지 아세요? 롤이죠. 롤 이제 BG 배틀그라운드 제가 욕먹을 SA 뭘까요? 서든어택인데 하여튼 요거 하고 있으면 조금 몰입성이죠. 근데 요게 아니고 메이플 스토리도 현질도 많이 하고 하면 엄청 많이 하기는 하던데 어쨌든 몰입성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잘 시간을 조절해서 하는지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집에 갖다 놓고 보드게임, 그러니까 이미 너무 재밌는 게임 하면 롤하고 배그 했는데 어떻게 보드게임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좀 더 이른 나이 때부터 같이 보드게임도 하고 이제 바둑교실도 좋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처음부터 그런 보드게임을 해나가면 아이들 그래도 때때로 할 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닌텐도도 게임을 좋아하는데 맡기가 어려우면 닌텐도 게임을 어른들도 좀 재미있는 거 같이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젊은 부모님들도 같이 할 수 있죠. 그렇게 몰입성 게임을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대체 활동들을 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핸즈프리데이를 어떻게 동참을 할 것인가 나중에 저희가 또 매뉴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대략적인 팁 가이드로서 예를 들어서 만들었는데 일단 아이들이 취지에 공감을 해야죠. 그래서 그냥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취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거를 같이 이야기한 후에 원칙을 만들 때 원칙은 아이들하고는 3가지라든지 간단해야죠. 그리고 아이들이 보상으로 여름에 어디 여행 간다 그러니까 와 저 진짜 한 달에 4번이고 할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을 법한 선을 정해줘야지 아이들이 너무 신나서 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거 그대로 하기보다는 지킬 수 있는 정도로 제한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보상이라든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반납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페널티도 같이 상의해서 정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매월 10일이라고 한 거는 저희가 상징적인 날을 열송따라 이렇게 정해서 10일이라고 했지만 어떤 날이든 좋습니다. 그 가정 내에서 참여하기 좋은 의미의 날을 짧은 날도 괜찮고 주말 같은 긴 날을 도전해 보겠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정해서 가정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예외 상황도 필요한데 업무상 전화기 놓을 수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또 아이들 중에서 친구 연락 못 받으면 소외감 느끼고 해서 못 견디는 아이도 있고, 그럴 때 아까 그 스마트폰 함 거기에다가 올려두고, 그러니까 그런 확인 시간으로 뭐 그러니까 원 찬스를 준다든지, 한 번 볼 수 있는 찬스를 한 번에 준다든지, 그런 가정 상황에 맞게 아이가 할 수 있고 따라줄 수 있는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제 부딪히고 할 수 있는 걸 줄이려면 아이들 공간에서 바로 뒤에 노트북 있어서 영상 틀어져 있고 하면 아무래도 이게 안 할게요 하지만은 옆에 있으면 보게 되니까 공간을, 환경을 그래도 만들어주고 그냥 이렇게 오해받는 상황을 또 줄이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아이들하고 밀당하게 되고, 한다고 했잖아 근데 안 지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실은 이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격려해서 이게 같이 해가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나라끼리 막 협상을 할 때, 조항 하나를 바꾸거나 그럴 때에도 이게 막 진지한 이야기부터 해서 하지 않고 어디에서 이제 뭐 밥 먹고 산책하고 그 나라 문화재 같이 구경하러 가고 하면서 말미에 실무적인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래도 부드러운 어떤 계기, 산책하고 그런 속에서 또 민감한 문제를 그런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로 제안하고자 하는 게 달라서 안 맞을 때에는 역시 우리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어차피 안 돼, 대화가 안 돼요. 이제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합의하는 선에서의 큰 원칙을 잡아놓고 디테일한 거는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큰 협상할 때 그럴 때 같이 이제 해 나가자. 이제 아이들하고도 우리가 우세에 있고 너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대등하게 서로 하나씩 양보하고 만들어가자, 그런 취지에서 해보자고 이제 그 국가 간 협상 테이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깨져도 을은 부모님이죠. 그래서 채널은 유지해야 되니까 얘가 막 박차고 나간다고 해도 채널은 열려 있을 고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제 그 메시지를, 화가 났어도 우리 가라앉히고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해 두어야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진료로서 하다 보니 실은 이런 협상이 안 되고 화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대체하는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협상에 대해서 막 약속도 정하고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싸우는 거 이제 역시 안 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너무 아이가 막 이제 오늘 완전히 마음 상해서 무조건 반대할 거야 하고 작심을 했으면 이거 꺾어야지 이렇게 되다가 감정만 상하고 한동안 말도 안 하게 되고 방치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아이가 정말 막 대들고 대체할 것 같다, 그다음 나도 오늘 이놈 잡아버리겠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감정을 가라앉히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 떠나서 제가 제일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부모님이 을이라고 했잖아요. 아이가 잘못되거나 뭔가 잘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조바심이 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읽히거든요. 이게 읽히면은 협상이 안 되잖아요. 협상할 때 내가 뭘 바라고 어디까지 바라는지가, 그 다음에 뭐 잘못돼도 난 쿨하게 괜찮아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심리전에서 부모님은 항상 밀리고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실은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협상을 하든 그 부모님이나 이제 끌어가는 사람이 얘 이렇게 해가지고 박차고 나가서 마음대로 해버리고 어떡하지, 그런 불안이나 아니면 이 정도는 하려고 했는데 그런 기대감을 미리 노출하지 않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특수한 상황은 대화가 이렇게 막 같이 해서 해나가려고 하는데 아예 성립이 안 될 수 있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우울증이 심하다든지, 그래서 아예 내가 주변하고 단절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을 막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면은 어렵겠죠. 그리고 ADHD와 같이 조절력 자체가 어려운 친구들, 그리고 친구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소외되는 게 너무 불안한데 SNS 하지 말라고 하면 이거는 뭐 아예 대화가 안 되죠. 그리고 학습 부진으로 학교에서 학업 적응이 안 되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뭔가 뭐
핸드폰도 보지 마라 이렇게 되면 또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전문가에게 어떤 이제 조언을 구하고 해야 될 상황으로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대략적인 결과를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대로 많이 함께하고 이게 알려질수록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보자라고 말이 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이 중독적 전문가이신 윤재 교수님이 또 중요한 파트를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